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보는 것을 우리가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상황의 관점을 뭐 각자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서로 그 1등의 자리, 그죠? 1등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쪽과 1등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죠? 계속 그 세계에서 1등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1등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뭐였냐면 돈이었죠, 그죠? 기축통화입니다, 달러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 도전을 하지 않은 나라가 도전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뭐 한 20년 전 일본이 도전을 했지만 상당히 그때 많은 쓴맛을 본 이후에는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달러,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경제 전쟁에서 그들이 그죠? 1등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지금 두 가지의 이제 변수죠, 그죠? 러시아의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전쟁, 그죠? 이것은 1등의 자리를 뺏기 위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지금 이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뭐 나날이 그죠? 지금 다우지수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물론 뭐 제가 3만 포인트를 깹니다 어떻게 말씀은 드렸지만 나날이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사실 지금 누구나 어떤 그 흐름들을 얘기를 하느냐면 모두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이다, 그죠? 뭐 집값도 더 내려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항상 모든 것들이 너무 화려할 때, 그죠?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액분하기 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갈 때, 그죠? 모두가 다 300만 원이 간다고 외쳤는데 어떻습니까? 250만 원에 대한 고점을 찍고, 그죠? 모두가 다 200만 원도 아닙니다. 230만 원 이렇게 갔을 때 300만 원을 간다고 부르짖었지만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지금 모두가 다, 그죠? 더 하락한다. 주가도 더 하락하고 모든 것이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라는 것은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죠? 지금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이 현상에서 모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바닥은 다 오지 않았느냐. 왜? 쓸 카드가, 그죠? 지금 미국이 부르짖는 경제 전쟁에서 쓰는 카드는 금리 인상인데, 그죠? 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막바지에 지금 와 있는 벼랑 끝 전술입니다. 그죠? 핵이죠. 그죠? 뭐 전술 핵이든 전략 핵이든 이 핵 카드를 만지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게 거의 바닥이 왔다고 해서 바로 터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V곡으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나올 수가 있냐면 L자형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어느 박스권에서 지금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휴전이 되든가 종전이 되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는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기서는 좀 L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죠? 밀린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밀렸다가 또 반등하고 어느 정도 밀렸다가 반등하면서 조금씩 하락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지수 때는 가지 않겠나, 가지 않는, 그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맞는, 그죠? 패턴, 그죠? 패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조금 시장이 터닝하고 좋아졌을 때는
대박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자, 오늘도 화면 한번 보시고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 어떤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그죠 좀 많이 감해도 현상이잖아 그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불 10년 하무 11원 그죠 이 권세도 10년을 가하지 못하고 꽃도 뭐 열흘 동안 계속 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락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들면서 이것은 뭐 해석하기 따라 다르죠. 그죠? 개인들이 떠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 그죠? 이제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번 주에 좀 달라진 현상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개별 종목들이 어떤 테마성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그렇게 움직였다면 이번 주에 달라진 현상은 뭐냐면 월, 화, 수, 목 그죠? 다 어떻게 됐냐면 테마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 테마들이 물론 연속성을 갖거나 그렇진 않지만 모든 이게 주식들이 어떤 자리를 잡아갈 때는 약간의 어떤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고 이게 뭐 천방지축일 때는 그죠? 그냥 뭐 너도 나도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그 테마가 연속성은 없지만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조금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월요일 날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니켈 관련한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쪽 그죠? 황금 ST라든지 그날 물론 황금 ST STX 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STX는 상한가를 치고 그죠? 그리고 뭐 EM 플러스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은 시간에 상한가를 쳤다가 밀었다가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STX는 상한가를 쳤지만 이 상한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니켈 가격이 급등할 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STX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어떤 연속성을 갖추냐면은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상을 치지 않은 종목이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EM 플러스라든지 뭐 황금 ST라든지 물론 차트는 다 이렇게 밀려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어떤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냐면은 화요일 날은 암 관련해서 그죠? 지금 이제 10월이죠, 그죠? 10월 달에 이제 그 손정희와 그죠? 그다음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와 이제 삼성의 그죠? 이재룡 부회장이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들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뭐 넥스트 칩, 그죠? 요렇게 이제 상한가를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치고, 그죠? 지금 보면은 오픈 엣지 같은 경우도 뭐 상을 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종목들이 상을 치고 급등을 했다가 밀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게 인수하려고 했던 이제 이 제안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보면은 성사가 안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암에서 자기들의 어떤 전문인을 기용해서 또 뭐 상장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뉘앙스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됐지만 아직 이게 재료가 소멸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과연 이제 그들의 만남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지. 그래서 일단 1파를 만들어놨고 2파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아직 10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는 거죠.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파동이 뒷그림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라인에서 어떤 형태를 갖추는가에 따라서 그죠 뒷그림이 그려지나 그려지지 않는가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관심창에 지금 이제 테마가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관심창에 두시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10월 1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그죠
보호예수 물량이 나옵니다. 좀 물량이 좀 많죠, 그죠? 그러면 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고 다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닌데, 그죠? 어떤 거는 띄워서 파는 것도 있고, 그죠? 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러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면은. 지금 보면은 대정하금이라든지 그죠, 한창산업이라든지 그죠, 뭐 대봉 LS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왜 움직였냐면은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그 어떤 그 현재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테마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이 전쟁을 하면서 만약에 핵을 쐈을 때, 그죠? 그와 관련한 뭐 이제 핵을 쐈을 때 가장 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요드다. 그래서 요드를 만드는 뭐 어떤 그 제약 회사들과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이 더 심해지면은 곡물주들도 움직이고 에너지도 움직이고, 그죠? 만약에 전쟁이 해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재건주들이 움직이고 뭐 네옴시티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건설 종목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지금 뭡니까?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보다도 지금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그죠? 이런 금융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이 팽팽한 긴장감이 긴장해도 테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해소가 되어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관계는 사실 그 나라는 형제였잖아요. 형제, 그죠? 형제 관계였는데 사실 여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뭐 블로디미르 젤란스키도 러시아에서 코미디를 하는 TV에 출연해서 그죠? 뭐 변호사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같은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군사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뭐 16km다 어떻게 전부 다 뭐 탈러시아를 한다 하지만 그 탈러시아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심정이 저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죠? 이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죠, 거기도 자기 뭐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삼촌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뭐 또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그런 데 있어서 그죠, 조금 정말 이게 자기가 그 형제들을 쳐야 되나 그죠, 이렇게 해서 탈러시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가장 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미국에서의 경제 전쟁은 노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자이언트든 울트라 스텝이든 뭐 그거는 이미 이제 그 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가할 수가 있지만 한 번의 어떤 충격만 남아 있지만 지금 이 러시아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거의 핵이라는 카드를 쓴다라는 거는 이제 이미 그죠? 벼랑 끝에 와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두가 다 그죠? 다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지금 이제 막바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대정화금이다, 한창산업이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보면은 대정화금이 대장을 했다가 그죠? 그 다음 날은 한창산업이 했다가 또 그죠?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대봉 LS가 했다가 그죠? 이렇게 대장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모양새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그죠? 자기들이 약간 부인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5일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한창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런 형태, 그죠? 긴 짱대 양봉에 이런 걸 좀 잉태형이라 하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떨 때는 밑에서 아직 5일선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보면은 상당히 좀 추가 하락의 어떤 그런 에너지보다는 여기에서의 조금 분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한창산업도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좀 보시고, 지금 대봉 LS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과거에, 그죠? 일본에서의 어떤 그 뭡니까? 방사능 물질, 그죠? 뭐 여러분들 한
10년 전은 아니지만 뭐 한 6, 7년, 7, 8년 전쯤 보면 스피루리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이래서 이 종목 대봉 LS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당시에 막 상한가를 막 한 10방씩 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걸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해소되는, 물론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었는데 그냥 막 모든 것을 다, 그죠?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막 그런 어떤 이슈로,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는 만들기거든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텐데,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목요일 날은 뭐였냐면은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의 어떤 테마들의 어떤 이런 종목들이, 그죠? 단발성보다는 물론 차트는 그저 다 밀려 있지만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 종목들이 자리를 잡고 지지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또 한 번은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이 있는 그와 같은 종목들을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막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HTS에 관심창에 딱 올려두고 그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피플바이오, 대하제약, 그죠? 현대약품, 뭐 이렇게 뭐 대하제약도 상한가를 치고 피플바이오도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죠? 물론 상한가를 치고 저렇게 이제 음봉을 깊이 이제 맞이했지만은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그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바이오젠이, 그죠?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공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뭐 거의 한 40% 이상 막 상승을 하고 그날, 그죠?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물론 이제 이 치매 관련한 종목들은 많지만 많은데도 왜 얘들만 선택하느냐, 그죠? 그거는 뭡니까? 시장에서의 시장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하제약도 지금 피플바이오도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현대약품은 뭐 완만한 어떤 모양이지만은 전부 다 이렇게 음봉을, 그죠? 맞고 지금 떨어졌지만은 이것이 이제 단발성이 될지, 그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대하제약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N자형으로, 그죠?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런 패턴들은 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세력들이 이 차트를 이렇게, 그죠? 정배열을 만들기까지,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만드는 거기에도 거의 대부분 하단부에서 긴 짱대 양봉을 분출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꺾어지겠는가?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피플바이오라든지 뭐 대하제약이라든지, 그죠? 뭐 또 뭐 현대약품이 치고 나갈지, 그죠? 일단 요 알츠하이머 관련한 종목들은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신규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신규주들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오픈 엣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아직 재료가 살아 있으니까, 그죠? 물론 얘도 상한가를 치고 지금 3일 동안 긴 짱대 양봉으로 눌렸지만은 그 라인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분은 뭐냐면 전 저점, 그죠? 이 항상 주가라는 거는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또 더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고점을 돌파해야만 신고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점을 깨지 않는 건데, 순간적으로 저점을 깼다가도 이 저점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기준으로 보셔야 되느냐면은 종가 기준으로 되겠습니까? 장중에는 저점을 깰 수가 있습니다. 깼다가도 그 밑꼬리를 딱 당겨주면서 종가의 어떤 모습을 그리는, 그죠?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올 때는 유심히 지켜보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떨 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음봉시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항상 이런 종목들은 양봉시에, 그죠? 1분봉 여기서 배우신 그 학습한 대로 정배열에서,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타이밍을 잘 잡는단 말이에요. 보면 아침에 잡거나, 그죠? 아니면은 장중에 잡거나, 그죠? 뭐 11시 반에서 뭐 1시 반에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2시 반부터 당기거나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면서 무조건 사서 기다리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 신규 종목이 세 종목이
그 했는데 지금 RP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죠? 2번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신규주들은 흘러내려도 어디선가 한 번은 당겨주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더블 UCT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요 차트를 잘 보시면서 여기에서 무슨 동향을 살펴야 되느냐면 수급 동향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에 오늘 이번 주까지 있었던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식은 패션이다, 그죠?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파동 길이와 그죠 파동이 나오는 자리만 잘 아시게 되면은 대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파동 길이는 어떻냐면은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 다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고, 그죠? 보통 지금 상승장에서의 나오는 파동의 자리, 파동의 길이 다르고요. 하락장에서 나오는 파동의 길이, 파동이 나오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상승장에서 뭡니까? 그 파동의 길이가 더 길 거냐, 그죠? 하락장에서 더 길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하락장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세력주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파동 길이가 더 길 수가 있는데 굉장히 현란한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요.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그 하루의 그 파동 길이가 짧을 수가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왜? 상승장이니까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또 그 다음날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파동 길이가 그 세력주들은 하루에 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 길이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주가를 샀습니다. 사놓고 나서 이 파동 길이가 길어지려면 어떻게 했을 때 파동 길이가 길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사놓고 물 떠놓고 기도하면 파동 길이가 길어질까요? 보통 여러분들 주식 사놓고 그죠? 올라가기를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 매매도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사실 과거에는 이런 기도 매매가 좀 통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뭐 그런 어떤 행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파동 길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면은 그 종목의 재료 그리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끼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재료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 재료는 그날, 그죠? 그 선수들이, 그죠? 그날 똑같은 재료라도 그걸 또 한번 써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혹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대부분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특징주라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 HTS를 보면은 빨리빨리 나오고 또 여러분들 뭡니까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특징주로 많이 올라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체크해보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기술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끼라는 거는 뭐냐면 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 신화에 메두사 있지 않습니까? 메두사, 그죠? 그 아테네의 어떤 분노에 의해서, 그죠?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포세이돈과 너무 그저 뭐 사랑에 빠지다 보니 그걸 이제 그 메두사로 이제 만들어 버렸죠. 그죠? 그 너무나 예쁜 소녀였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특히나 머릿결이 너무 예뻤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괴물로 만들어 버렸냐면은 그 머리에 그죠? 머리가 뭡니까? 뱀이잖아. 그죠? 뱀으로 만들고 그죠? 그 이빨은 뭐 멧돼지로 만들어 버리고 막 이렇게 막 날개가 달리게 하고 그죠? 그 메두사가 어떻습니까? 보기만 보면 메두사의 얼굴을 보면은 뭘로 변하냐면은 돌로 변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 끼라는 것이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돌멩이라도 황금으로 만들어버리고 그죠? 정말 황금도 어떻게 만들어버리고 돌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어떤 과학적으로 그죠? 그럼 그 끼라는 것이 세력들이 뭐 돈을 이렇게 들고 왔을 때 되느냐 저렇게 들고 왔을 때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보는 방법을 자꾸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초보자분들께서는 뭡니까? 이 정확한 이런 어떤 잣대의 기준 없이 이 지금 파동의 길이나 세력들의 움직임도 어떤 약간의 과학적인 잣대의 기준이 있습니다. 통계가. 그 유사 패턴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죠? 좀 뭐 배워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파동의 길이는 재료와 끼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종목이 반드시 끼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파동이 나오는 자리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요즘은 어떠냐면 파동이 나오는 자리가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런 패턴들 중에서 보면은 금요일 날은 KGB 같은 경우 그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그죠? 그런 종목들은 바로 밑에서 이렇게 막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한가가 나온 경우 오늘은 상한가가 안 나오면서 그죠? 지금 밑에서 흐름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면은 10%, 20%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의 모습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미 상한가가 나온 건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가 나온 건 이미 뭐 매도의 그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서울리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어떤 패턴으로 이게 움직였냐면은 재료가 제3자 그죠? 유상증자, 그죠? 3자 유증, 관련해서 그것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료에서 이 재료의 어떤 쓰임들이 강하냐, 더 써먹을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부분은, 그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재료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거고 이미 재료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요즘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어떤 패턴의 자리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금호 HT입니다. 그죠? 얘도 지금 보세요. 요즘 패턴이 전부 다 역배열해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요런 패턴인데 얘도 지금 보면은 금요일 날 약간 요렇게 그죠? 도지를 만들어 놨는데 얘는 뭡니까? 재료가 전기차, 그죠? 전기차 LED, 그죠? 그와 관련한 램프를 만드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재료들이 나오면서 요렇게 만들었는데 과거에는 어떠냐 과거가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떠냐면은 그 KGB처럼 그냥 상한가를 쫙 당겨 버렸는데 그런 거는 이미 그죠? 이미 수익이 다 만들어져 버렸고 거기서 더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이용을 잘 하시면 저런 데서도 어떻냐면은 10% 20%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서울 리그 같은 경우는 뭐 3자 배정이니까 크게 그하지만 이런 거는 전기차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금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이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날 왜 움직였냐면 요날 움직였는 날이 지금 현재 여기서도 금요일 날 약간 이제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인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러시아 그죠? 여기서 이제 뭘 만드느냐면은 공기 호흡기 방독면을 만드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한컴 라이프 케어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핵전쟁을 하면은 당장 우리가 호흡기에 그죠? 문제가 방독면을 써야 되고 그럼 그런 주가들이 막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미리 지금 좀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돼 있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 하단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뭡니까? 재료와 끼다. 그죠? 그럼 이런 종목들의 끼는 어떻는가? 그 끼는 앞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 되는데 얘들의 지금 모습에서 이렇게 해서 이 모양들이 갖춰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매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는 전략. 그죠? 뭐 북한 핵실험이다.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 그죠? 이 BMW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보면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은 뭐 리비안, 이제 얼마 전에 포르쉐 상장 관련해서 뭐 3기라든지 그죠? 코리아 FT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 남성이라는 종목도 가끔씩 잘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자동차 관련한 뭐 또 애플 관련 애플카, 그죠? 애플카 하면 또 LG, 그죠? 나라 MMD 뭐 이렇게 좀 다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 종목들이 한 번씩 대원화성이나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체크해 뒀다가, 그죠? 아,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일 때, 그죠? 요런 종목들이 또 거기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죠? 요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전략 나쁘지가 않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지금 보면은 종목을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10종목 관심 종목을 이렇게 이제 드리니까, 그죠? 처음에는 이게 우리 수익률이 엄청 좋았잖아. 그래서 이번 주도 보면은 뭐 월요일 날 사서 그 다음 날은 다 수익이 뭐 짧게는 나왔지만은 너무나 종목들을 많이 이렇게 밀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들이 뭐 이렇게 뭐 매집을 해놨고,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너무 이렇게 막 피해를 많이 보니까 제가 그 종목을 언급하기가 상당히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수익률이 완전 대단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바닥에서, 그죠? 더 이상 거기서 더 밀 수 없는, 그러나 그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이 세아 PNC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종목도 이거는 그날 뭐로 움직였냐면은 탈모, 그죠? 요즘 뭐 20대, 30대 되시는 분들이 탈모가 좀 심하다, 뭐 이런 그것도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20, 30대가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건강도 건강이겠지만은 자신의 이제 뭐 앞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사회적인 구조에서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죠? 사실 이 기성세대가 겪는 것보다도 더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코인이나, 그죠?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그렇게 또 투자를 많이 하신 젊은 세대들은 지금은 앞이 깜깜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장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치명적으로 와닿는 곳이 어디냐면은 머리잖아. 그죠? 머리가 많이 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20, 30대의 어떤 탈모 현상. 그죠?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이 세화 PNC도 움직였지만 JW 신약이라든지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밑에서 거래량을 돌출하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막 상한가를 노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여기서 잘만 봐도 10%, 20%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 잘 관심 있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탈모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은 세아 PNC도 들어와 있지만 JW 신약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 탈모 관련한 종목들이 뭐가 많이 움직였습니까? 그때는 바이오니아가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바이오니아가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의 패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그죠? 그럼 똑같은 종목을 계속 할까요? 아니거든요. 왜? 그걸 똑같이 알고 있으면 개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쪽에서 계속 치고 들어가는 공략들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정관념에 딱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 그죠? 치매 관련해서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 보면은 그죠? 지금 치매 관련해서 대아제약이다, 그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 있지만 지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펩트론 같은 경우도 분출을 안 했지만, 그죠? 여기에서 이 라인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눌림을 잡고 잘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그죠? 잘하면은 이런 슈팅들이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사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켜보면서 갑자기 수급이 딱 들어오면서 팍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노려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을 무지그리 막 사가지고 그죠? 뭐 평단가를 맞춰서 물량을 확보해서 이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언제냐? 상승장에서. 상승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걸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꼭 파동이 나와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10%, 20%의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JW 신약, 아까 그죠? 세아 PNC. 지금 이 JW 신약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이렇게 잘 눌려놨습니다. 눌려놨는데 사실 이 JW 신약도 보세요. 요즘 이 패턴들 보면 윗꼬리에 이렇게 막 많이 달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세력주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에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그죠? 뭐 지수 관련한 종목을 사고 그런 종목은 지금 파동이 잘 나오지가 않고 그죠? 그런 종목은 언제 사야 되느냐? 이제 지수가 L자가 되든 어떤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이게 금리 인상보다도 가장 지금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에서 지수 바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수 바닥이 왔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관점입니다. 그죠?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뭐 10년 전만 이래 하더라도 뭐 SK텔레콤에서 그죠? 전체 지수를 움직였던 거 뭐 그다음에 그 포스코에서 뭐 삼성전자로 이렇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금불 10년이다. 그죠? 그러면 늘 삼성전자가 이 전체를 이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번에는 만약에 이 시장이 다시 터닝해서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만들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자산이 많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종목에 그저 많이 사가지고 그러는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 그때는 어떻느냐?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이 거기다 무조건 사나면은 따블을 보는.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넣었다면 금방 200억이 되고 200억을 넣으면 금방 400억이 되는 그런 시장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냥 잔돈을 만져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요런 패턴들이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진행됐던 지금 제가 그 밑에 바닥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그래서 재료와 함께 움직이는 약간의 끼가 있는 요런 것들이 움직여 놨을 때 어떤 패턴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셔야 되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이런 패턴들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물론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거는 뭐 난소암 관련해서 그죠? 난소암 치료제 그죠? 그와 관련해서 그죠? 글로벌 임상 3상을 통과한 이런 얘기들인데 요 상한가를 치고 나서 이런 어떤 패턴에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요 하단부에서 얘는 상한가를 쳤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뭡니까? 상한가를 안 친 모습이지만 이런 어떤 패턴에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가를 체크해보라는 거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그죠? 뭐가 움직였습니까? 세종 메디칼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 보세요. 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상한가를 안 쳤지만 이런 패턴. 이것도 거의 20%, 10% 이상 나올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세종 메디칼이 왜 움직이느냐?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종목들이 짝짓기를 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현대약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요거죠. 밑에서 이렇게 왔을 때 요런 패턴, 요런 것들도 거의 20% 가량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앞에 움직였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어떻다? 요런 패턴을 노래라는 거예요. 요런 패턴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안 쳐도 그죠? 그런 어떤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다. 충분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대봉 LS도 마찬가지죠. 대봉 LS도 지금 제가 이제 이 요드 관련해서 그죠? 지금 여기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뭐 여기 하나 더 양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보면은 나와 있는데도 이거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죠? 그런 흐름이 진행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대부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요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가장 딱 그 원리대로 잘 된 게 뭐냐면 케어랩스인데 이거는 비대면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비대면 진료 그죠?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이제 뭐 많이 이제 수그러들었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요는 어떤 패턴의 모습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 결국 이 하단부에서 요를 움직였던 것들이 어디까지 왔다라는 겁니까? 200일선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패턴이 되는가를 지켜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떻다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케어랩스 같은 이런 패턴들은 어떻냐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호가창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여러분들의 매매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300주, 500주만 사도 그죠? 충분히 수익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폭이 크단 말이에요, 폭이. 근데 막 여기 욕심을 내어서 많이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낭패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이제 여기 또 하나 이제 이 케어랩스 같은 요런 어떤 패턴을 또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유나이티드 제약이죠, 그죠? 요것도 지금 이제 그죠? 얘도 지금 요드죠, 요드, 그죠? 밑에서부터 살살살, 그죠? 이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죠? 그와 같은 패턴들 중에서 요런 패턴들이 있죠, 그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명문제약도 뭡니까? 치매 관련한 그와 같은 종목입니다. 그죠? 메디프롬, 명문제약, 그죠? 이수앱지수 요런 패턴들, 음봉으로 계속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 있잖아. 그죠? 얘는 지금 명문제약은 또다시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음봉 매매보다는 양봉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케어랩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계속 양봉을 캐면서 올라가죠, 그죠? 그럼 음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이 밑에서는 지금 제가 거의 드렸던 종목들이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음봉을 주는 거는 괜찮지만 요 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계속 양봉이 켜져야 된다라는 거, 그걸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완전 그림이죠. 얘도 지금 보면은 역시, 그죠? 지금 여기에서 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문제약은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니까 가지만 얘는 5일선 위에서 올려놨고 여기 지금 금요일 날 양봉을 켜놨거든요. 그럼 이건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지지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지금 상단부에서 이거는 이제 일봉인데 요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 지금 MIT,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해성 TPC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많이 드렸죠, 그죠? 자, 요런 패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느냐, 요런 패턴, 그죠? 요런 패턴들이 어떤 지금 해성은 벌써 이미 금요일 날 여기 딱 살렸습니다. 여기 살려놨거든요. 방금 전에 MIT 그 다음에 해성 TPC, 그 다음에 조일 알미늄. 지금 조일 알미늄도 지금 똑같은 패턴이죠. 그 다음에 이 재룡전기. 자, 이 조일 알미늄도 마찬가지고요. 이 재룡전기, 요런 패턴들도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대북주로도 쓰이고, 그죠? 네옴시티로도 붙고, 그죠? 재건 쪽도 붙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됐던 패턴들이 지금 어떤 패턴을 제가 지금 나오기를 원하느냐면은 이런 패턴이죠. 자, 보세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지 라인을 형성했던 요런 패턴들이
어떻게 나와줘야 되느냐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고려신용정보라든지, 그죠? 또는 뭡니까? 자, 이 고려신용정보라든지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떨 때 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안 좋고 금리 인상이 울트라가 되고 계속 이렇게 될 때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박스에서,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일알미늄이다, MI텍이다, 그죠? 또 뭐였죠? 재룡전기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재료가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지금 얘들은 뭡니까? 재료가 맞아 떨어지니까 빨리 치고 나갔죠, 그죠? 자, 재룡전기, 그다음 뭡니까? 이 국전약품, 이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 지지에서 이게 지금 19%거든요. 여기 음봉을 눌려놨단 말이에요. 이건 샤페론 상장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 푸른 저축은행까지, 그죠? 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죠? 이 지지,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것이 상단부에서 정배열에서 지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패턴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것이, 그 지지가 그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분출을 한다. 그죠? 그 분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지금 그 재료가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지지를 하고 있더라도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재룡전기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지금 다른 애들은 다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는데 재건 관련해서 데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모도 보면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차트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차트가 무너졌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장에서도 이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다 써먹지는 않지만, 그죠? 얘들이 어떤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견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 날 여기 약간 이제 음봉이 떨어져 있지만, 이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쓰임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해지성으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해지성. 여러분들이 딱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의 분봉 지표를 그날 두고 이 푸른저축은행의 분봉을 딱 두면은 역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면은 내려오고, 그죠? 지수가 올라가면은 내려오고, 지수가 내려가면은 올라가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쓰이는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종목을, 그죠?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달라들어서 막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종목들은 재료와 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재료가 분출이 될 때 주가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 터널 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터널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그 일정 방향, 그죠?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터널을 밖을 볼, 그죠? 그런 어떤 시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 관점은 이제 거의, 그죠? 다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힘을 내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